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이야기를 한번 전달할게요. 증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우리 외화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외화, 우리 달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중국 돈을 한번 엔화죠. 위안화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하여튼 이 달러 패권인데 거의 근데 위기설도 돌긴 돌아요. 위기설 하지만은 위안화는 절대로 기축통화로서는 되지 못한다,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중국 돈이 쉽게 말해서 완전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 하겠죠. 기축통화로. 근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튼 과연 달러가 영원히 패권을 차지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여튼 주요 통화 대비했을 때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그 달러 인덱스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 지난 5일에 보니까 103.80을 찍었습니다. 103.80. 깜짝 놀랐어요. 103.80. 2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고강도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대를 현재 가시권에 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연초 이후에 그 1년의 상황은 세계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보니까 한편으로 그 미국의 금융 제재가 기축통화의 달러의 위상을 갉아먹는 그런 부메랑이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거의 스위프트망에서 이제 거의 배제하는 데 이어서 해외에 예치해둔 그 달러가 있을 겁니다. 그 달러 자산도 동결해버려요. 동결. 하여튼 그동안 그 달러화를 기축으로 하는 그 국제 금융 시스템은 정치 분쟁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둔 채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꼭 이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모든 나라가 이제 결제나 그 자산 운용이 있어 달러에 의존해 온 거예요. 달러. 근데 그런 분쟁 해결을 위해서 달러를 무기화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이제 되잖아요. 하여튼 좋든 간에 싫든 간에 그런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결국 달러의 의존도를 이제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제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고요. 사실 그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보면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20년 새에 71%에서 보니까 59%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59%까지 팍 떨어지더라. IMF는 지난달 그 달러 우위의 그 은밀한 잠식이라는 그런 보고서에서도 달러 비중 하락분의 일부가 중국 위안화 그 기타 통화들로부터 옮겨갔다고 그렇게 또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이제 그 수출 원유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 허용을 협의 중이다. 그런 소식 때문에 그 달러의 아성에 도전하는 위안화라는 그런 구도가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때다 싶었는지 중국의 그 환구시보 등 그 중국 언론들이 향후 위안화가 주요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논평을 해요. 그렇다면은 과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해 가지고 그런 기축통화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지죠. 결론으로 말한다 하면은 중국의 바람과 달리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전무하다. 위안화가 이제 국제거래소 기축통화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기본적으로 위안화는 국가 간 그 무역과 자본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결제통화라고 할 수 없다. 결제통화. 이 결제통화를 할 수 없어요. 현재 무역 또는 자본거래를 위해서 결제를 할 때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안화보다는 달러 또는 유로를 선호한다는 건 자명하답니다. 달러나 유로다. 현재 미국과 극단적으로 대립 중인 그 러시아조차 그 석유 등 그 에너지 수출 대금으로
달러나 유로 대신 위안화를 내민다면은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두 번째는 뭐 이거느냐? 위안화는 통화의 가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현재 달러화는 그 석유나 뭐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자원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되고는 있고, 대부분의 정부들이 통화 안정 정책을 펼 때 그런 참조하는 통화다. 하지만 위안화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셋째, 통화의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래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외화 준비금 의무로 안심하고 보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즉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유사시 그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야 돼. 현금화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위안화는 이 조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 조건은 그 달러가 기축통화인 배경인 동시에 위안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 외환 보유액이나 뭐 국제 송금 결제 시 통화 비중을 보면은 그나마 유로화가 대체제 위치에 있어서 보이는 정도일 뿐, 위안화는 경쟁 상대라고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큰 원인은 그 중국 당국의 그 정책에 따른 한계라고 봅니다. 한계. 개혁 개방 이후에 그 시장 경제를 도입한 지 40년이 훌쩍 그 넘게 지났다고 해도 여러분들 중국 아시죠? 역시 아직까지는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국가다. 자본 유출 우려로 결코 자본이 자유롭게 뭐 거래되도록 놔두진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완전한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그 당국의 그 자의에 의한 규제 등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 중국의 부유층은 물론이고요, 중산층조차 투자 여력이 생기면은 해외로 자산을 옮겨서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빼돌리고 싶겠죠. 지난해 그 헝다 사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적 이내로 이후에 그 중국 자본 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고조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그 기업 채무하고 그 배경에 있는 부동산 리스크를 공산당이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금융시장 역시 해외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따라잡을 기세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그 시장 발전의 측면에서 여전히 국제 기준에 크게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어요. 문제는 이 인프라가 아닌 그 경제활동과 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당국이 자의적으로 규제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 논리에 따른 자유로운 거래와 법이 지배라는 원칙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려면은 정보 공개 등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중국의 정책상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동 부유론이라죠. 공동 부유론. 이 공동 부유론을 내세워가지고 최근에 시진핑 정부가 이제 보이고 있는 행보가 그 덩샤오피앙 시대의 그 선부론에서 시작된 그런 시장주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참 그러다 보면 중국은 함부로 투자할 곳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달러와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국은 2014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는 그 별도 결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 중심의 그런 국제 금융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올해 그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디지털 위안을 시범 운영했던 중국인데, 이달에 6개 주요 도시로 시범지역을 확대하면서 상용화를 위해서 현재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 그 기축통화국은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 확대에 필요한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돼. 유동성. 이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곧 중국이 기존에 해오던 금융시장 통제를 포기하고 그 대규모 무역 적자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요, 여태까지 중국의 행보를 보면 그럴 리가 없다. 그 자본 통제와 환율 개입이 계속되는 한 위안화가 달러처럼 그런 국제화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 패권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달러 패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죠. 역사는 영원한 패권국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뭐 영원히 뭐 달러 패권은 불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니얼 파거슨 스탠퍼드 교수인데 이분이 그래요. 디지털 혁명과 함께 화폐의 국가적인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고요. 만약 달러의 위상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달러의 혁신 부족 때문일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화폐하고 지불 시스템을 현대화돼 혁신은 정부의 권한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무엇보다 인류가 반세기 동안 얻은 교훈은 전체주의자들에게 이기는 최선책은 그들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능가하는 혁신을 하는 것이다. 능가하는 혁신.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단순해 보이지만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한번 되새겨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중국 아무리 지들이 살찐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축통화는 힘들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참고차 제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